지금 설명도 뭐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건 뭐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씨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서산 B지구가 예. 기업 도시로 예. 변경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기공식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공식 했어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자담회 하는 동안에 내가 그 이야기해서 서산 이 건축에 대해서 울산대학에서 뭐 정종공학이라고 해서 출판한다고 그러더니 온 거 써줬는데 아직도 뭐 출판도 안 하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유 그럼 회장님 그 원고를 저희들 주면은 현대건설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힌트라고 뭐 현대 무슨 기술 계열 잡지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 그게 출판됐어요. 아, 출판됐습니까? 아, 그건 서산 간척에 대한 거. 수상 간직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쓴 원고가 원본은 주고 카피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카피를 오늘 가져왔어요. 아이고, 예. 가져와서 그때는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원고를 적으라 그러니까 예, 예. 그 개인에 의한 이야기는 많이 적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요번에 김 교수께서 예. 말씀하신 거는 자기 자서전이라는 예. 막 그런 기분으로 예, 예. 말씀하면 되고 그걸 통해서 명예회장님 리더십을 예. 찾아내겠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몇 군데를 여기에 준비했어요. 예. 추가할 걸 여기에 적고 그 원본 주고 카피 하나 했던 거 이걸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현장에서 본 정주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하고 관계되면서 그 경우에 리더십이나 지도인 경영 이념을 예. 알아낼 수 있는 건데 나라서는 그때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건 추가로 되는 거고 추가됐는 거고. 여기 예, 거기 그때. 필요하시면은 아니, 요거 지금 저희들 카피를 원본이 하고. 카피를 한번. 예, 해가지고. 이거 카피를 하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요거 울대에서 뭐 받았을 때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걸 한다고 그때 우리 한 7년 전이에요. 7년 전 정도에. 6년 전, 8년 전쯤 됐을 거예요. 한 6년에서 8년 정도. 예. 예. 저희가 일단 학교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사실 끝나고 좀 저희들 좀 카피 좀. 예, 가져가시면 돼요. 예, 예. 없으면 정양식 교수가 가지고 예. 있을 거예요. 원고는 그랬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없어질지 모르니까 예. 카피를 해가시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카피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휴, 금방 맞아요. 받고 그냥 다시 읽어보고 추가했는데 이 추가라는 요건 여기서 보면은 요게 삽입하라고 해서 1회입니다. 그걸 표시를 해놨다 그죠? 그러니까 요 카피가 요 1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잘라가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해놨으니까 2는 2 여기에 요 끝나자마자 여기다 2 써놓으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예. 됐어요. 일단 요 지금 끝나고 저희들 좀 복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시죠. 네. 이제. 오늘 대충 일단 그 회장님의 어떤 그런 개인사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뭐 태어난 때 고향 가족 관계 이런 간단하게 좀 또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것들 회장님.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우편을 좀 미리 발송해 주시면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메일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그냥 살아오시면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런 말씀들을 좀 간단히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이제 현대 입사 동기부터 해가지고 그때 질문하면 생각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주로 이제 중간 부분은 회장님께서 현대 그룹에 있다가 또 뒷부분은 또 이제
다른 데 또 옮기게 된 그런 때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는 주로 이제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의견 불일치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술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그때 생각 같은 것도. 요거는 저희들 하는 취지는요. 이게 이제 우리 물론 이제 그 우리 창업자였던 그런 이제 그 이제 기업가적인 정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세월이 흘렀을 때 만약 100년 200년 흘렀을 때 그때 지금은 주로 우리가 역사는 정치사적 관점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사적 모든 분야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아산 선생님 같은 창립적인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일군 우리 근현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봐가지고 저희들이 좀 풀스토리를 이제 취재하려고 하니까 그래야 또 우리 회장님께서 그 젊은 시절에 정말 땀 흘려 했던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울산대 아산미술연구원에 사는 것이 이제 대학이기 때문에 뭐 아산 정주영 선생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객관 학문적으로 좀 조명해가지고 후시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가 좀 야심차게 좀 그렇게 저희들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현대 창업 과정에 같이 했었던 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그는 이제 주변 인물,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일반 근로자 한 4년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고리 곧 중간에 끝 부분에 가서는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창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같은 것 이런 부분이니까 뭐 다른 부분에서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 뭐 전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질문에 대답이 좀 생각 안 나면 그냥 뭐 잘 모르겠다 넘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요 순서에서 질문을 하면 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일단 차 한잔 드시고 제가 이렇게 많은 그 회장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TV조선 인터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인터뷰한 내용도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사람들이 예, 그런 말씀. TV조선 1월 달에 오늘 그렇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인터뷰한 분들이 자기 의도대로 다 전달해. 이거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이 많이 자르잖아요. 사실 앞뒤를 다 잘라버리니까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라든가 좀 불만 같은 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한 사람들이 인터뷰 한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것도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 뭐 그런 이유면 이제 안 하겠다. 뭐. 대구는 여기서 가까웠지 뭐. 연희동 아, 연희동이요? 전두환 대통령 바로 이웃집이라서 거의 내가 71년에 이사를 했는데 그 거기에서 지금 2012년이니까 예. 41년 40년 이상 살았어요. 근데 구획 정리해가지고 빈 땅 사가지고 내가 집 지어가지고 그 이사해서 안 그래가지고 그냥 뭐 현대 그 후에 현대 그 아파트 많이 짓고 뭐 예. 압구정동 짓고 뭐 할 때도 집 있는 사람이 아파트 사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게 지금은 그 집 다 팔아봐도 압구정동에 30평짜리 아파트 못 사요. 못 산다고. 그것도 하나 해 두시죠. 아니 그러니까 양심에 없는 사람이 못 구하는데 집 그 연희동 그러면 그때는 아주 최고의 주택가로 예. 그래서 거기에 집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압구정동에 거기에 아파트 사겠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요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안 통하는 모양이죠. 아니 옛날에 통했는데 내가 안 했죠. 그럼 71년부터 계속 뭐 연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네. 정영식 교수는 그것도 은퇴했죠. 저는 좀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예. 그 통합과 교수. 예,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퇴했어요. 그때. 예. 그때 은퇴하고 그 일을 이제 맡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 열심히 했는데 어디가 무슨 그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학생 교과서로 그걸 해가지고 그게 교과서가 되면은 어떻든 간에 문교부에 그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허가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개인의 그 이걸 그 학교에서 글쎄 말이야.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한 3년 전부터 정주행학 해가지고 경영학과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설을 해가지고. 정수님, 저것도 그 다리 없나 이거? 캠퍼드? 아니, 그것도 해. 거기 꽂는 데가 없어. 그렇게 했네. 그 다리 하나 남아있어. 그런 다리. 긴 거를 나한테 있거든. 이 마이크. 시간 되는 데까지. 아니 이게 출생회부터 다 하는 그러니까 거. 선생님 얘기부터 좀 짧게 좀 해주시고 네. 뭐 개인사 들어가고 그 중에 들어가니까 좀 짧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핸드폰에 문자가 그 진동을 좀 진짜 왜 와나? 시작이 되겠죠. 이거 반갑습니다. 예. 그 아산 관련 구술 자료 수집 인터뷰에 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요 진행의 편의상 일단은 우리 회장님은 저희가 구술자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면담자고.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생각나는데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구술자께서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1932년 출생이니까 외정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정 때는 중등학교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태어난 곳은 경북 선산입니다. 지금 구미시로 되어 있지만은 그때는 구미는 선산의 한 면에 지나졌죠. 거기에서 해방되고 중학교가 생겼어요. 그 면소저지에. 그래서 중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설 1회 졸업생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어릴 때지만 아주 역력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방되고 나자마자 군중들이 흥분해서 친일파 가족들을 그냥 집을 두드려 부수고 방화하고 신사를 불태우고 하는 거, 그걸 우리 어린 나이에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외정이 그냥 계속됐으면 우리 같이 그 시골에서 출생한 농민들의 아들은 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할 그런 처지인데, 그때 그 양반이 약간 친일 계통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사립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사립학교, 그 학교 1회 졸업생이 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1회 졸업, 그해 졸업할 때
서울대 이제 공과대학에 토목과를 입학했어요. 그게 1950년입니다. 네. 1950년 5월 말에 우리가 졸업하고 6월 초한 날 서울대학에 입학을 이제 입학식을 했어요. 5월 달에 입학 시험 쳤지만은 6월 초하는 날부터 신학기가 됐는데 서울대학이 그때 개교 입학식이 6월 10일 날 했어요. 6월 10일 날 하고 말하자면 유교 네. 사변이 15일 후에 유교 사변이 났으니 그때 서울에 오면은 나 같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 한 가지요. 어디 상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학용품 쓰려고 뭘 주십시오 하면 학용품 파는 아가씨가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쳐고 뭐 해려가지고 도로 사지 못하고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서울의 지리도 모르고 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유교 사변을 만나서 우리 동창들이 서울에 와서 하숙집에서 밥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갈 방법이 없으니까 피난들 모두 고향을 돌아간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나도 며칠 후에 견디지 못해서 친구들 둘하고 셋이가 고향 가다가 평택 가서 인문한테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갇혀가 있다가 그 유치장이 미군기 폭격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유치장이 깨트려져가지고 집 빌딩이 파손된 나불에 나는 살고 내 친구 둘은 거기서 죽었어요. 예. 그건 참 유교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뭐 유교 전쟁 그건 뭐 이야기를 다 하면 내가 살아온 소설도 써도 남아요. 그래가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그 내가 입학은 8회 서울대 8회 입학인데 졸업은 10회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서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군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59년 2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1959년. 그래서 3월 달에 시험을 치고 현대건설 입사 시험을 쳐가지고 그 4월 초한 날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예. 1959년. 네. 그게 현대하고 인연인데. 예. 그럼 그 지금 뭐 유교까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 굴곡들이 좀 많았잖아요. 우리가 뭐 그 이후로 4.19라든가 일단 현대와 관련 없이 우리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좀 험난한 시대, 좀 굴곡진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그런 이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간략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25부터 해가지고 뭐 5.16, 4.19, 뭐 그 이후의 어떤 70년대 유신체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역사적 어떤 현대사의 변동기를 거쳐왔는데 지금 어떤 그런 기성세대로서 바라봤을 때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글쎄요, 뭐, 상당히 질문 답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간 그래서 복학을 해서 서울에 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데, 농촌의 그 상황이 우리가 편안하게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 가정교사 뭐 하다가 또 어느 친구가 야간 고등학교에 수학선생으로 그 소개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가서 수학선생을 하면서 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뭐 농촌에서 요즘도 뭐 우리 사회가 그 무슨 비정상적인 그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출세하고 뭐 기업에도 들어가고 이랬지만은 그때는 더 했습니다. 뭐 요즘은 다 좋아지겠지만 그러니 우리는 학교로 따지면 창설 1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선배 같고 시골에서
또 동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력으로 참고 모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59년에 현대건설에 입사해가지고 시험 칠 때는 한 30명 정도가 시험을 쳤는데 합격 한 10명 합격을 했는데 한 석 달 현장에 가서 근무하고 돌아오니까 9명 그만두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게 그 당시에 대학 졸업자로서 건설회사 들어와서 현장 근무하기가 환경이 도대체 말이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애를 먹고 그래가지고 정말 첫 현장을 그 오산 비행장에 가가지고 그 일하다가 그 3개월 공사 끝나고 서울에 와서 인천에 가서 인천 독구 공사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다가 1년 만에 나도 그만뒀어요.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59년 들어와서 60년 3월 달에 그만두고 4월 초하는 날 또 고등학교 선생으로 갔어. 갔는데 이놈 또 팔자가 어떻게 됐는지 4월 초하는 날 학교에 부임했는데 4.19 혁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학교란 것은 4.19 이후에 정말 학교는 온통 그냥 혼란 속에 빠지고 그 선생이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서 그 제자를 가르쳐가지고 저림이 훌륭히 돼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권력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선생에게 존경심을 바라고 이런 거 바라서 선생하는 건데 이놈은 학생들이 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었는데 학생들이 뭐 담임 선생 말은 뭐 말 같지도 않는 거예요. 그 요즘 뭐 학교 폭력이니 뭐 이런 거 그때는 폭력 같은 건 없지만은 얼마나 말 안 듣고 저 맘대로 그냥 행동을 하니까 이런 애들을 가르쳐 가지고 제자로 삼아 가지고 무슨 보람이 느끼겠냐. 그러면서 또 학교 생활이 이것도 해이를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정 사장이지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봐 너 학교 있지 말고 나하고 와서 현대에서 다시 일하자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4월 달에 현대로 그 다음에 61년 4월 달에 현대로 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둔 것이 84년 그러니까 서산에서 배로 가지고 물막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쫓겨난 판이죠. 예, 일단 뭐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인적인 질문은 몇 가지 더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이 본인이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좌우명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난 평소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난 그러니까 6.25 때 그 폭탄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고향도 못 가고 서울로 도로 들어왔어. 그때 평택에서 인민군한테 전선줄로 손을 묶여가지고 나무에 매달렸었어요. 묶였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잤는데 손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감옥 같은 그 유치장이 파괴되어서 나왔으니까 도망쳐서 한 거나 마찬가지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 상처를 보고 그 민청 남놈들이 나를 밤에 잡혀가가지고 그 민청한테 끌려가서 얼마를 두드려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다리가 무릎이 파괴돼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직원들이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고 뭐 사회에 보면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때를 회상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가 떨어지면은 오늘 밤이 있는데 무슨 걱정하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가도 안 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가운데 그걸 내가 극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59년도 그때 입사했을 때 건설업계의 그 상황 거기에서도 내가 참고 현대 그냥 끝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예. 6.25 되게 굉장히 중요한 예. 사살이 된 거죠. 살아오시면서. 그럼 혹시 젊은 시절부터 뭐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습니까? 그래서 취미 활동이라는 건 어릴 때 다 그 돈이 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뭐 시골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지 뭐 취미란 건 별로 없고 거지 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그럼 요즘은 그럼 뭐 어떻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뭐 골프도 그만뒀어요. 아, 예. 뭐 이제 나이도 들고 별로 그냥 시간만 많이 소모되고 돈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헬스클럽에 한 번 갔다 오는 하루 그 즐기는 비용 가지고 1년 헬스클럽에 다닐 수도 있는데 예. 그럼 지금 뭐 본격적으로 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현대 생활에 대해 가지고 그 현대건설에 입사에 된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건설회사에 갈 생각은 사실 해본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다시 그 학교에 돌아가서 뭐 나중에 그 학교로 나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가 벌써 4월 초반부터 신학기니까 요새는 3월 달이죠. 그러니까 뭐 2월 이전에 전부 다 고향이 확정되고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한 친구를 우리 동기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 나 현대건설에 근무한다. 현대건설에 모집한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나도 현대건설 한번 가보지. 그래가지고 그 원서 내라고 그래서 원서 내고 시험 쳐서 들어간 그게 친구가 현대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말 듣고 현대건설 찾아갔죠. 예. 그때 입사 당시에 그때 어떤 그 현대 회사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도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 하면 그 강사로도 나가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59년에 입사할 때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59년에 내가 입사한데 공채 모집한 두 번째라요. 아, 공채 두 번째 알았어요. 네, 두 번째래요. 그럼 그건 정식으로 말 안 하니까 모르지만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개인별로 합격 통지서를 해가지고 언제 회사로 나오라 하면 나가면 그날 가면 너 어느 현장 가서 근무하라 하면 현장 명령 가면 그게 그 회사의 그 천만nem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바로 배치해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본사에 앉아서 근무해 봤어야 뭐 본사 분위기가 알겠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 오라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때 그 현대건설 사옥이 어디 있었냐면은 사마빌딩이라고 그 지금 그 명동 입구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말고 무슨 백화점이죠? 예. 아이고 이름 그 백화점 앞에 그게 명동 입구에 거기에 빌딩에 사마빌딩에
4층, 5층, 뭐 2개 층인가 그래서 쓰고 있었는데 사장실이 있는 앞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장 들어오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모르지만 입사했으니까 사장한테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라고 현장 명령은 오산 비행장 가라는 걸 받았고 이제 사장한테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또 앉아가지고 어느 사람이 사장인가 하고 들락 날아가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그때 50년 되니까 가난하고 모두 못 먹고 하니까 뚱뚱하면 사장배라 그러고 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풍채 좋은 뚱뚱한 어떤 뭐 사람이 사장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장 인사라고 그럴까 보니까 아니 후리삐삐한 사람이 키도 퍽치 크고 이런 사람이 사장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사장이요. 그리고 현장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현장 내려가니까 현장에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아니 회사에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경리 보고 여보시오 다른 사람은 월급 주는데 왜 나는 월급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경리가 하는 소리가 당신 정식 직원이요? 임시 직원이요?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이 새끼야 내가 인류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공개 시험을 쳐서 들어온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임시직이 뭐냐고 또 정식직 그런 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현대건설이 그 전까지만 쭉 채용이 그런 식으로 임시직으로 채용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판단되면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 어느 정도의 급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사람들 3, 4개월은 급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뭉쳐서 나중에 결정되면 주는 거죠.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유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시험을 쳐서 했지만은. 그래서 화풀이를 그 현장 경리한테 내가 했지만은 그 사람이 들을 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4개월인가 대갈 무렵에 본사에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올라갔더니 이제 월급이 정해져가지고 그래가 계산해서 주더라고. 그때 뭐 기억력이 나질 않는데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오산 비행장이 미국 공사니까 우리 감독도 전부 다 미국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 종로 4가 5가에 서점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그 서점에 가서 양수 하나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현장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때 양수 비쌌습니다. 월급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도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 말하자면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책 몇 권 사니까 그냥 못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라는 것이 그래서 대학 졸업자가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을 그런 상황이 참 못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매년 공채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서 현대가 알려지게 된 것은 5.16 혁명 나고 난 다음에 군사정부가 국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건실한 건설업자가 육성돼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가 잘하는 능력 있는 건설회사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정부가 처음으로 도급 한도에 그러니까 회사의 그 실력의 순서를 정하는 그
그거 제도를 도입했어요. 도급 한도액이라는 거. 예. 지금 요새도 그 한도액 가지고 1위가 지금 현대건설이고 그때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현대건설이 1위였어. 그때부터. 예.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는 몇인지 그건 몰라. 예.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1위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1위라는 그것이 신문에도 공고되고 이러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채하는 데 모이고 이래서 현대 에리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아마 계기가 됐을 거라고. 그럼 그 일단 회사에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 꿈이라든가 뭐 삶의 그런 거 목표나- 뭐 없어요. 다만 취직해서 어허. 돈 벌어야겠다. 누가 돈 대주는 사람도 없고 대학 졸업 같은데 예. 근데 놀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음. 뭐 정말 건설회사 가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뚜렷한 어떤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업으로서 직장으로서 이거 구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게 건설을 들어갔는데 예. 그게 이제 복이 있어가지고 정정 회장 같은 적극적인 경영자를 만나서 현대건설이 그야말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올라타서 나도 그냥 같이 그냥 물결 타고 성장한 거죠. 아까 그 초기 현대건설 인력 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력 채용이 그 뭐 공개 채용이 나중에 이제 상시화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뭐 비상시적으로 어떻게 뭐 인력을 어떻게 뽑았지? 글쎄 그 당시에는 뭐 친구의 소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갔겠죠. 예, 그 전에는 그래서 지켜보고 이제 월급이 정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첫 월급 정해졌을 때 좀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니 글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뭐 몇 달치 한꺼번에 받았는데도 예. 책 몇 권 사니 별거 쓸 게 없더라고. 예. 그래 뭐 현장 가면 뭐 현장에서 매겨주고 뭐 이러니까 뭐 또 뭐 별로 돈이 안 드니까 현장 가서 사니까 요즘 같이 뭐 서울에서 뭐 있었다면 집값도 비싸고 뭐 그러지만 그때 하숙처고 뭐 이러니까 크게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갔죠. 예. 그럼 우리 창업자와 첫 만남은 아까 이 예, 본사 거기 사무실에서 사무실 처음 잠깐 뵈고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그럼 없었죠. 그냥 인사만 드리고 바로 예. 현장으로. 현장 가라고 현장 가서 잘 근무하고. 그럼 신입사원 시절에 뭐 좀 창업자에 관련된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첫 현장을 오산 비행장 가가지고 예. 도로 포장을 했어요. 군의 도로 포장, 예. 아스팔트 포장인데 예. 그 요즘 뭐 기계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때는 전부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감독하는 내가 현장 그 감독인데 예. 거기에 막 탐하고 아스팔트가 그냥 이게 뿌리면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가거든요. 예. 그 연무가 얼굴이 막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 때 되면 휘발성이 있는 그런 액체 가지고 안 닦으면 이 피부가 안 닦일 정도로 이런데 그냥 바람이 날려와서 그냥 옷도 시커매지고 그런데 현장에 지켜 있는데 어느 날 정정 회장이 현장 방문해서 내 현장을 왔어요. 예. 왔는데 그런데 현장에는 선배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래 나는 회장 왔다 그러니까 사장이니까 아버지 만나는 같이 반가워서 뛰어가서 인사를 하러 갔다고. 네. 가니까 인사받고는 그냥 여보니 기가 차는지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 나중에 선배들 하나도 안 보여. 그 선배는 어디 갔나 했더니 만나면 그냥 호통을 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보를 알고 미리 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걸 가능하면 피하려고는 예. 그 현장 직원들이 그랬었다고요. 그래가 왜냐면 하도 그 음악이 다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현장 치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현장이 인천 그 드라이독 보수공사 예. 거기 가서
그건 보수공사는 도면에 어떻게 보수하라 하는 말만 나와 있지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시공업체가 숍 드로잉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걸 승인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법과 범위가 확정이 되는 건데 그때 나는 신입사원 제일 말단 사원인데 그 숍 드로잉 작성하고 하는 그걸 내가 맡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독구공사가 미군 공사인데 한 200만 불 되는데 예. 그 당시 공사로서는 엄청나게 큰 공사예요. 그러면 그걸 현대 한국 회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 미국 사람 고문을 네. 두 사람 쓰라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 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충주 1호 공장에 와 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미군 감독보다 더 현대를 그냥 업신이기고 가지고 회사 일을 감독하는 거예요. 예. 잘못되게 그냥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을 정정 사장이 미국 사람들, 우리 사람들하고 그냥 논쟁을 해서 그걸 예. 쫓아냈어요.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미스터 글로브라고 그 친구가 나하고 이제 짝이 돼서 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뭐 우리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숍 드로잉 승인만 내가 맡고 그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승인 받아오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숍 드로잉이 되지 않으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12시까지 사무실 떠난 적이 없어요. 밤 켜놓고 그냥. 그러니까 드로잉 만들려면 요즘은 뭐 그 제락선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발달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린넨지라고 회사가 그거 먹으러 가지고 스메일이라고 예. 아, 예. 예. 숨이란 건 일본말로 그 먹이거든. 예. 그걸 넣는 그걸 만들어야 그 블루프린트를 그만 깨끗이 나오고 이런데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정 사장이 올 때마다 좀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하니까 그 내게 대해서 참 좋게 봤고 그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가 그 수문 고치는 그 공사를 했는데 예. 수문을 들어 올리는데 수문 한 짝이 110톤이요. 예. 거기 네 짝이 앞뒤가 있어 많이 타게 있더라고. 예. 그걸 들어 올리는데 미 해군에 플로팅 크레인이 있는데 그때 플로팅 크레인 60톤짜리가 2대 있었어. 예. 그 두 개를 들으면 110톤이니까 들어 올리잖아요. 그걸 빌려와서 샀는데 그 임대료가 무시무시하는 거야. 그것도 해상 작업이란 것이 육상하고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대기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그 시간 다 돈 물어야 되는 임대료 물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아 이걸 크레인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 부채를 이용해서 띄어가지고 부력을 예. 이용해서 아, 예.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걸 부력을 해서 해보자. 예. 해서 그 내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부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럼 보면은 그 자체가 수문이 폭은 좁고 높이는 높아서 일반 부채라는 것은 높이, 폭, 가로 이것이 맞아 황금 분할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적당히 돼야 배같이 예.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한 형태지만은 그래도 부채는 부채니까 해보자 하니까 그 모험을 그 받아서 그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월미도로 끌어가가지고 했어요. 예. 그 보면 어떤 신입사원의 제안이라 이런 거라도 그걸 과감하게 수용해가지고 그 모험을 감당하면서 겁내지 않고 하는 그런 성격이 그때도 아주 여실히 나타난 거죠. 예. 아마 다른 경영 같으면 그런 거 하면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하고 안전하게 하지 절대로 그래 안 할 거예요. 예. 그럼
그 지금 우리 구조에 참여한 이제 공사에 대해서 아까 오사산 비행 공장이라든가 뭐 인천 선거 복구공사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주로 이제 이 참여한 공사를 위주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산 비행장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특히 뭐 기억에 남는다든가 이 공사가 좀 어려웠다든가 어떤 것이 힘들었다든가 그런 게 뭐 그런 기억이 남은 게 있습니까? 네, 그때 오산 비행장 활주로 포장은 아니고 에이프론이나 이런 걸 포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마다도 오산 비행장 그때만 할 때도 우리나라의 그 포장 자체가 기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인데도 거푸집을 달아가지고 믹서 이런 가지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가지고 그냥 그 피니싱을 그 나무 이런 가지고 인력으로 하고 이랬는데, 그거 기계화한 것은 62년도 군산 비행장 포장 때부터 그걸 시방서에 네. 기계화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이때까지는 용접비로 이거 믹싱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자갈 한 큐빅미터 같은 모래 몇 큐빅미터 이래가 용량으로 볼륨으로 이제 계량을 하는데, 거기는 처음으로 웨잉 중량비로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배치 플란트, 예. 콘크리트 배치 플란트. 그게 필요한데요. 오늘 갑자기 정정 회장이 나보고 콘크리트 배치 플란트를 설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학교에서 배치 플란트라는 말도 못 듣고 졸업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배치 플란트가, 아니, 그게 계량을, 중량으로 계량하는 이 배치 플란트라는 거인데, 그게 어디 봐야 설계하지. 아니, 설계하라고 나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요새 U3 있고, 제목국 쓰는 그 광화문 빌딩 있잖아요. 예. 거기에 비네일 코퍼레이션에서, 미국 회사 비네일 코퍼레이션에서 건설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배치밴드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이야, 담을 그냥 높이 싸가지고, 바깥에서는 안이 들다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정문에는 경비가 써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패스포드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비원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조금만 들어가서 저거 좀 보고 나오도록 좀 허락해 주소. 그러더니, 그냥 뭐, 그럼 들어가 보라고. 그 뭐, 보니까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 들어가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막 스케치를 했어요. 예. 스케치를 해가지고, 야, 이런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기가 요새 별로 많으면 그냥 뭐 찍고 뭐 이러지만, 사진기가 그때 사실 굉장히 없을 때는 말이야. 사진사들은 가지고 있지, 일반 사람들이 사진기 가지고 있을 그런 형편도 아니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몇 분을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했는데, 그 용량은 시간당 20큐빅야드를 메이저링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인데, 우리는 시간당 100큐빅야드를 하는 거, 그보다 5배 큰 걸 만들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용량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 만드는데, 결국 그게 만드는 게, 그 우리나라의 배치 브랜드 1호요. 예. 그 다음 또 이게, 아까도 말씀, 우리 인천 제일선거공사도 우리 그 구수장에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예. 그 설계란 그런 부분인데, 그 아까 말씀해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부분 기억이 납니까? 거기에 또, 그게 다 우리, 그 몰라서 무식해서 다 저지른 가오겠지만, 거기에 한쪽에 가면 콘크리트 8강 말뚝을 박아가지고 예. 부들 만드는, 그 우리 용어로는 트레슬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교식 암벽이 있는데, 예. 거기에 시방 도면에 파일 길이는 24m 내지 27m 이렇게 했는데, 파일 실제 기장은 간수했다가 테스트 파일링 해서 시험 말 봐가지고
어디 가냐 우리 책임으로 길 정하는 거예요. 예. 시방선은 그렇게 돼 예. 있는데 그때 뭐 현대건설이 뭐 우린 입사하기 전에 그 이루어진 이야기지만 입사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알만한 그 지식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국내공사 하듯이 그냥 그 도면에 24m 내지 27m니까 24m 몇 개 만들고 26m 몇 개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딱 만들어 놨다고.